노룡산맥의 맨 마지막 봉우리이자 다도해로 이어지는 서남단 땅끝에 위치한 유달산. 목포의 상징과도 같은 이곳은 해발 228m,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야트막한 산입니다. 유달산을 오르다 우연히 보게 된 동백꽃. 꽃을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지네요. 아, 정말 아주 꽃들이 만개해서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름답고 예쁘고 아, 정말 좋습니다. 저 사이사이로 보이는 저 목포 시내가 아주 꽃 속에 파묻혀 있는 것처럼 너무 예쁩니다. 아. 봄의 전령사인 개나리꽃이 산 이곳저곳에 활짝 피었습니다. 꽃 구경을 하며 오르다 보니 어느 작은 사찰에 다다랐습니다. 연부를 들으니 마음이 고요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어떻게 이렇게 또 발걸음을 하셨습니까? 산에 오르다가요. 예, 예. 네, 여기 사찰이 있어서 아, 예. 그렇습니다. 네. 들어오십시오. 네. 예. 그런데 갑자기 방석을 치우는 스님. 마룻바닥에 문이 있네요. 안을 들여다보니 세상에나 마룻바닥 밑에 샘물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법당 안에 네, 네. 이렇게 들어있는 이 샘이 유달산 전기를 담은 물이라 해서 네. 아주 이 건강에 신통한 물이라 해서 네. 그래서 이걸 먹고 많이 갑니다. 예. 한번 잡숴 보실랍니까? 네네. 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불당 안에 예, 예. 오, 샘이. 유달산 보광사 대웅전 내 불상 아래에 있는 이 샘은 산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샘이라는군요. 국자가 이렇게 또 긴. 예. 아유, 감사합니다. 한번 잡숴 보세요. 안 그래도 아까부터 갈증이 심했는데요. 참 시원하네요. 신령스러운 물이라 하여 신물이라고도 합니다. 아, 이 신물이요? 예, 신통스러운 물. 이 샘물의 이름은 지샘, 지성을 드리는 샘이라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됐다는데요. 몸에 효험이 있다고 해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신비한 샘물을 만나고 보니 왠지 이번 여행이 퍽 남다를 것만 같습니다. 참 이 보광사 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목포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고 저 너머에 산도 보이고 이렇게 산 뒤에는 또 산이 이렇게 감싸주고 있고. 봄꽃으로 물든 유달산. 오늘부터 봄 축제가 시작됐다는데요. 향긋한 봄 기운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Yesterday you asked me something I thought you knew. So I told you with a smile it's all about you. 유달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비탈길 아래 촘촘히 서 있는 집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정말 예,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목포 앞바다를 시원하게 볼 수 있는 이 마을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예, 영감 허벌나게 사랑해요. 그래. 아 이거 참 우리 이 전라도 말은 참 재미있고 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주 정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 아주 맛있습니다. 이 우리의 이 전라도 말이 참 맛있어요. 워낙 경치가 아름다워 목포의 목마르트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담벼락에 시가 쓰여 있네요. 자식 사랑. 아들들이 용돈 보내줘. 밥도 먹고 병원도 댕기네. 자식들이 다 잘해준 게 제일 행복하제. 내용을 보니 이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주민의 시간일까 싶습니다. 결혼 첫날 밤 창호지 문구멍 뚫고 모두 엿보고 있는디 영감은 술을 겁나게 먹고 잠만 잤제. 그란디 어떻게 애가 생겼단께? 한유보. 재밌다 아주 할머니. 세 골목으로 나뉘는 이 마을엔 주민들이 쓴 28편의 시를 그림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데요. 글만 봐도 그간 어떻게 살아오셨을지 대략 짐작이 갑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째 여기를 이렇게 오셨어요? 어머니 저 알겠어요? 다 알죠. 다 알아 우리. 어디서 보셨어? 동네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또 어디서 보셨어? 또 그 저기 눈 게르고 눈 게리고. 왼쪽 쌍눈 그리고. 궁예. 어머 여기까지 오셨어. 허벌나게 반가워요. 예. 진짜 반가웠어요.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이제 다 나눠 가지시나요? 예. 조금씩. 동네에서 했어요. 동네 밭에서. 동네 밭에서. 야, 파향이 아주 좋다. 맛있어요. 너무 좋죠. 이 파향이 매운 게 아니고 탄 냄새가 나네. 예, 달아요. 달어. 약도 안 하고 맛있어. 나 여기 오다 보니까요, 어머니 이 골목에 시들이 많더라고요. 네, 시화전. 네네. 어머니들이 시 쓰신 거예요? 이제 우리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이. 저 밑에 그 노인정. 노인정에 가시면 할머니들 시 쓴 할머니들 뵐 수 있어요? 네, 그런 할머니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마을 초입에 다다르니 마치 80년대로 돌아간 느낌이었는데요. 시대극에서나 볼 수 있는 오래된 자동차와 가게가 예전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네. 노인정이 이쯤에 있다고 들었는데. 노랫소리가 들리는 저것이 노인정이 아닐까요? 일단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잘 찾아온 것 같죠? 벗어놓은 신발만 봐도 어머님들이 많이 모여 계신 듯 싶은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다행히도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주시니 얼마나 고맙던지요. 저기 아까 저기 이 시를 보니까 진짜 어머님들의 그 솔직한 얘기가 가슴에 그냥 쭉 와 닿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그때 한 남성이 무언가를 들고 나오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스케치북. 벽화 그림의 초안이 이곳에서 탄생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이 그림입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그림이 어머니 닮았어. 네. 예, 발길이 가면 박범심 할머니 닮았잖아요, 진짜. 닮았어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얼굴 이렇게 하시고. 본인이 그린 그림이 아직도 쑥스러우신가 보네요. 아, 진짜 그림들을 잘 그리시네. 표현력들이 좋으셔. 아이고 참나. 이분들은 이제 글을 대부분 모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도 잘 못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생활사를 이제 녹음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기록해서 그래서 전라도 사투로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렇게 어머님들의 말씀은 시가 됐고 스케치북에 그린 그림은 목포 예술고 학생들에 의해 벽화가 됐는데요. 투박하지만 그 진솔함이 보는 이의 마음을 울립니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몸소 겪으며 꿋꿋이 살아온 세월. 그 세월이 켜켜이 쌓여 현재 시와 마을이 조성된 겁니다. 바다까지 볼 수 있어 더 멋지네요. 시와 마을에서 내려와 목포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낯선 단어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쑥굴레. 이 쑥굴레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아, 이게 목포 음식인가? 궁금하면 물어봐야겠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쑥굴레가 무슨 음식인가요? 봄철에요. 네. 우리가 새쑥이 제일 먼저 나오니까 그때 한 번씩 즐겨 먹는 떡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혼자 앉아? 갑자기 카메라. 어? 네, 혼자 왔어요. 아, 그래요? 이 쑥굴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니, 대학 동기 언니가 한번 그 사람 고향이 목포라 가지고 한번 와서 먹어보라 해가지고 먹었는데 그래서 온 거예요. 원래 모르고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같이 앉아서 먹을까요? 아, 그래. 네, 그래. 음식은 같이 먹는 게 맛있잖아. 아, 진짜? 네. 드디어 쑥굴레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꿀에다가 이렇게 한 것 같네요, 어머니? 집에서 절인 조청. 아, 조청에다가? 예. 과연 어떤 맛일까요? 제가 먼저 맛 좀 보겠습니다. 쑥굴레라는 말을 처음 들어봐가지고. 쑥떡의 향긋함과 조청의 달콤함이 어우러져 누구나 좋아할 맛입니다. 다른 가장이 다 어려워요. 찹쌀을 씻어서 12시간 불려서 오두밥을 쪄서 또 쑥을 삶아서 건져서 씻어서 둥그란도로 짜갖고 풀어서 넣는다고 찐떡이 떡이야. 앙금을 무쳐 먹는 쑥굴레는 손이 참 많이 가는 음식이랍니다. 경상도에서 목포로 시집온 새댁이 선을 보인 이후 오늘날 목포에서 가장 사랑받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됐다는데요. 아하, 이 경상도에서 시집을 온 새댁이 바로 오정희 씨의 친정어머니라는군요. 맛있었죠. 옛날엔 별미야. 먹지도 못해. 그래도 우리 엄마가 내가 막둥이 딸이어갖고 절 팔고 우리 회사오면 줘야지 그래.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을 잊지 못해 어머니의 뒤를 이어 매일 쑥굴레를 빚고 있는 주인장. 그렇게 경상도에서 전해진 봄의 맛이 이 지역의 명물이 됐습니다.
요즘 많은 이들이 찾는다는 근대 문화 역사 거리입니다. 1897년 목포항이 개항하면서 유달동은 일본인들의 거류 지역이기도 했는데요. 오래된 건물이네. 이곳은 일제강점기 9천여 명에 가까운 일본인들이 살았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거리 곳곳에서 일본식 목초 건축물을 볼 수 있습니다. 목포에는 오미가 있다고들 하죠. 낙지, 꽃게, 홍어, 갈치, 그리고 민어라고 하는데요. 맛의 고장이라서 그럴까요? 민어, 이게 왠지 더 기대가 되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일이? 아이고. 뭔 일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크네요. 네. 이게 민어인가요? 네. 오, 요즘에도 민어가 잡히네요. 예, 많이는 안 잡힌데 조금씩 잡혀요. 아, 이 가운데 이놈은 몇 킬로나 나가나요? 9kg 정도 나가요. 예? 9kg. 9킬로. 예, 얘는 와. 6kg. 아, 진짜 고맙습니다. 반갑네요. 네. 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밖에 어머니하고는 어떤 관계세요? 딸입니다. 아, 딸. 네. 어머니 도와드리고 계시구나. 네네. 네. 제가 엄마하고 같이. 민어전인가요? 민어전입니다. 와, 민어전. 맛있게 보이죠? 맛있겠다. 네. 이게 여름 생선이라고만 생각해서 네. 요즘에는 민어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렇구나. 타도 그렇게 하셔요. 안타깝게. 그러게. 네. 암컷들이 이제 산란기 타고 나면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수컷들이 이쪽으로 좀 몰려요. 근데 귀하죠. 네. 겨울철 민어가 더 귀해요. 아, 네, 그렇죠. 네. 예부터 민어는 여름철 생선으로 알려졌는데요. 삼복더위에 민어찜이 일품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기력 회복에 좋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리질 때 딱 오셨네요. 아유, 야, 이게 딱 맞춰서 왔네. 그러니까요. 제가 아, 고맙습니다. 따뜻할 때 드셔야 네. 민어전이 더 맛있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담백한 민어살과 촉촉한 달걀 부침가의 만남. 바로 구웠을 때 맛봐야겠죠? 여기서 먹죠. 매력같이. 씹을수록 민어의 감칠맛이 입안을 맴도는데요. 겨울철에 또 추울 때 먹는 게 더 맛있죠. 와. 회를 뜨는 건 기술이 필요해 어머니 담당이라는데요. 무려 46년 경력이랍니다. 민어는 그 요리법에 따라 변신도 무궁무진하다는데요. 민어가 목포 5대 맛으로 꼽힌 이유가 있나요? 고기가 크고 물 좋은 데서 나오니까 말도 맛있죠. 임금님도 듣고 양반들만 드셨죠. 서민은 못 먹어서 이것이 비싸니까. 그러고 조금 나오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서민치고 뭐 임금님이 뭐 없죠. 다 서민치 더 이제 잘 먹고 사는데 뭐. 조선시대 임금의 수라상에 올랐다는 민어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답니다. 살은 회로, 뼈는 내장과 함께 매운탕으로, 껍질과 불의 지느러미 살은 별도로 떼어내 기름 소금과 함께 먹으면 별미랍니다. 특히 민어회는 기호에 맞게 그냥 먹어도 좋고 또 쌈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여름철에만 먹던 민어를 이렇게 봄에 먹으니 참 색다른데요. 이 민어에 대한 그 생선은 맛은 역시 좀 순수하고 또 이 비린내가 안 나니까 민어가 질기질 않고 아주 부드럽으니까 씹기도 좋고. 그런데 저만 너무 호강하는 거 아닌가요? 덕분에 오늘
여러 번 입이 즐겁네요. 무침 맛있다. 맛있어. 인근에서 잡은 싱싱한 민어에 사장님의 손맛까지 더해지니 왜 남도 음식이 맛있다고들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유달산이 있는 유달동은 육지에도 있지만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세계의 섬도 유달동이라는데요. 그래서 목포 연안 여객선 터미널에서 배를 탔습니다. 갈매기와 노는 사이 어느새 달리도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이곳에선 또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될까요? 두근거린 마음으로 섬에 발을 내딛습니다. 아, 달리도 아름다운 반달섬. 섬 모양이 반달과 같아 달동이라 부르다 달리도로 바뀌었다는데요. 현재 이곳엔 2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오. 아, 멋있다. 안녕. 안녕. 멋진 개 한 마리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이고.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개가 아주 멋있네요. 어? 이름이 뭐예요? 훈남입니다. 훈남이? 네, 훈남이요. 오, 잘생겨서 훈남이구나. 훈남아, 훈남아, 일로 와. 훈남. 덩치만 컸지 이 사람 좋아하는 순한 녀석입니다. 바닷가에서 살기는 아주 최고다. 털도 그렇고. 어디 지금 일 나갔다 오세요? 네, 낙지 잡았고 옵니다. 아, 낙지 잡았고 해요. 아, 이게 낙지군요. 예. 오. 낙지. 오. 야, 많이 잡으셨네. 이걸 지금 뭐로 잡으신 거예요? 나온 삽으로 이제 그냥 머리에서 그냥 판 겁니다. 물 들어보라고 이제 그만 물 들어보라고. 아, 요 근방에서 잡으신 건가요? 네, 여기서. 오. 제가 이거라도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멋있어요, 개가. 지금 몇 년이나 된 개죠? 이게 지금 8개월. 8개월이요? 네. 얼마 안 됐네. 네,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오. 알고 보니 훈남이네 집은 달리도 선착장 바로 코앞이었네요. 오시네. 매일 낙지 잡으러 가는 아빠만 졸졸 따라다닌다는 훈남이. 오늘 앉아. 앉아.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어머니도 여기 달리도가 고향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서울이에요. 아, 그러셔요? 그러면 지금 이제 몇 년 되셨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39이니까 오래됐죠? 야, 그러니까 40년 되셨네. 뭐 이제 여기가 고향이시지 뭐. 그렇죠. 제2의 고향이죠. 네. 제2의 고향이 아니고 왜 여기가 고향이시죠? 우리 고향보단 여기서 많이 살았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대를 이어 낙지잡이 일을 하는 창수 씨. 하루에 나가시면 이 정도는 잡으시나요, 항상? 네, 한 20마리 정도 잡고 이제 물이 박조금 때 이제 물이 덜 빠질 때는 한 6마리도 잡고 10마리도 잡고 그렇습니다. 맛 좀 한번 보세요. 이제 제가 썰어드릴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유. 갓 잡아온 낙지로 만든 낙지탕탕이.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볼락지는 확실히 더 부드러울 겁니다. 진짜 허벌나게 맛있네요. 예. 그래요? 많이 잡수셔. 네. 남편 창수 씨가 갯벌에서 일을 한다면 아내 선순 씨는 육지 농사를 짓습니다. 남편만 믿고 서울에서 시집와 이제 농사의 고수가 됐습니다. 봄동이에요, 봄동. 뭐 냉이 나오고
뭐 봄나물 있고 이 봄동 같은 거 있고 낙지도 있고 쭈꾸미도 있고 다 나오지. 남부로 올 것 없겠어요. 부자 동네예요. 제 몸 하나 부지런히 움직이면 1년 365일 자연이 주는 식자재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다는데요. 그 시각 남편 창수 씨는 갯벌로 향합니다. 하루에 한 번 바닷물이 빠지면 이 넓은 갯벌은 모두 창수 씨의 작업장이 된다는데요. 달리도엔 낙지잡이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창수 씨를 포함해 2명뿐이랍니다. 누나미 이리 와. 누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누나미 몸 더러니까 오지 마.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자, 빨리 가. 이것이 낚시꾼이에요. 이게 부르셔 이게. 물이 펄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뒤지면 있는데. 창수 씨가 낙지잡이 일을 시작한 건 16살 무렵. 아버지의 일을 돕다 낙지잡이 길로 들어섰다는군요. 파고 또 파도 보이질 않는데요. 그때 드디어 낙지가 잡혔습니다. 야, 이렇게 힘드니 이렇게 힘들라고 제가 파겠어. 이 가래 낙지는 좀 부드럽고 조라 낙지 조금 약간 더 버시다고 그러죠. 뻘을 많이 좀 뭐 묶고 군역에서 묶고 사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 43년간 낙지잡이를 하며 두 아들을 길러낸 창수 씨. 애들 다 장가 보내불고 다 모여보고 하니까 뭐 누가 들어갈 사람 쪽에는 생활비나 조금씩 벌어 쓰고 편하고 시골에서 공기 좋고 이러고 사니까 그게 행복 같아요. 돈 많이 벌면 너 갖고 가요. 낙지잡이를 천직으로 여기며 성실히 살았습니다. 이젠 삶의 여유도 즐기면서 훈남이야 즐겁게 살고 싶다는데요. 그런데 훈남아, 너 여기 두르면 아빠한테 혼날 텐데. 저놈 봐. 훈남이 또 뭘 왔어? 앉지 말고 지저분하니까 목에 갖고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라. 빨리 가. 가랬지. 도망가는 척 했다가도 아빠 뒤만 졸졸 따라가는데요. 작은 아들이 집에서 일살에서 키다가 감당하기가 좀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데려다 놓는다고 데려다 놓은 것이 나한테는 자식 같은 존재죠. 지금 현재로서는 친구고. 자기 몸 더러워지는 줄도 모르고 그저 아빠만 바라봅니다. 이쯤 하면 아빠 껌딱지라고 해야겠죠? 잡았다. 훈남아, 공기 좋고 물 좋은 이곳에서 엄마 아빠랑 즐겁게 행복하게 잘 지내렴. 목포시에 속한 섬들 가운데 가장 큰 섬이라는 달리도 이렇게 구석구석 걸어봅니다. 푸릇푸릇하게 빛나는 보리밭을 보니 제 마음에도 푸른 봄바람이 부는 것만 같습니다. 야, 이게 꽃이 아주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이제 봄이라고 이렇게 보글보글 막 다 올라오네 뭐. 아, 너무 이쁘네. 아, 야, 아주 다 보라색으로 보이네 이렇게 보니까. 눈길 닿는 곳곳 남도는 이미 완연한 봄입니다. 달리 분교장,
목포 유달초등학교. 아이고. 걷다 보니 유달초등학교 달리 분교장까지 오게 됐는데요. 섬 전체 인구가 200여 명뿐인 이 섬에 과연 초등학생이 있을까요? 햇볕든 칠방 위에 분필로 그은 옷선 마루바닥 위에 낡은 풍금과 그 너머로 기대 반 설렘 반의 심정으로 교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시작했죠. 교실로 향하는 문이 열려 있네요. 선생님. 오. 아, 안녕하세요. 김영철 씨 아니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네. 선생님이시구나.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여기 어쩐 일로 오셨나요? 아, 저 동네 한번 둘러보고 가려고 섬에. 아, 근데 또 풍교가 있어서 들어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완전 팬입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예, 들어가세요. 네, 네, 네. 과연 몇 명의 아이들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혹시 이분 누구신지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 쑥스러워. 저 몇 학년? 4학년이고요. 네. 6학년입니다. 아, 4학년, 6학년. 예. 네. 저 어머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공부를 하고 왔어요. 이제 올해 입학했어요. 아유, 축하합니다. 네, 네. 나이가 83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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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공부를 하고. 아유,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 이제 제일 막내시네 여기서. 예, 예. 내가 제일 막내요. 그렇죠, 그렇죠. 6학년, 4학년, 1학년. 예. 네. 지난 3월 초 목포 시내에 있는 본교에서 18명의 아이들과 함께 당당히 1학년으로 입학을 한 배석금 할머니. 이렇게 저 공부하기 쉽지 않으시죠? 이제 나이 먹어갖고 하려는 게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아이, 쑥스럽게 뭐가 쑥스러워요? 그렇게 놈들은 그래요. 댕이자께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댕긴다냐고 하더니 나 부끄러워서 나는 배우려는 게 댕이 그랬어요. 평소 할머니는 한글 수업 위주로 하는데요. 기역, 니은, 디귿부터 차근차근 배우는 중입니다. 할머니는 오전 수업만 듣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아이들보다 일찍 퇴근하시네. 예. 야, 난 이거 타고 가요. 아, 어머니 전용 자가용 타고 오셨네 학교에. 아. 평소 무릎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위해 따님이 입학 선물로 장만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 운전 잘하시네 어머니. 이렇게 초등학교에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은 어머니 처음일 거야 아마. 10분 정도 걸으면 할머니네 집에 도착한다는데요. 아, 예. 아담하면서도 정갈해 보이죠? 아이고, 아주 집이 예쁘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산일 하느라 학교 다닐 생각은 꿈도 못 꿨다는 할머니. 공군에 다닐 때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그래. 전남 무안이 고향인 할머니는 중매로 남편을 만나 22살에 달리도로 시집을 왔는데요.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6남매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5년 전 간경화로 인해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홀로 남은 할머니는 농사일마저도 점점 흥미를 잃었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막 마늘도 한 2,000평 하고 고추도 많이 쓰고. 그런데 이제는 나 한자라 못해. 그런데 이제 조금 한가한게 아니 내가 애기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이제 아주 다 이러고 모이고 버려보고 나 학교 다닐란다. 그러고 그랬어. 그렇게 인생의 봄을 맞이한 할머니. 할머니는 농사일 대신 숙제를 하며 보내는 이 시간이 참 즐겁다고 합니다. 아부터 해야지 뭐. 아부터. 어우, 잘하셔, 어머니. 우. 그렇지, 어머니. 야, 어머니 뭐 졸업하셔도 돼, 진짜. 학교는 처음 다니시는 거죠? 전에 저 일본 걸 배울 때 7살 무하고 9살까지 다녔어요. 이렇게 내 이름을 이렇게 내가 한문으로 이렇게 썼어요. 일제 강점기에 일본 학교를 다니신 할머니. 배, 석금. 야, 어머니 잘 쓰죠. 전에는 학교에서 한국 이런 말하면 아주 양심 두드러 맞았지 막. 그렇게 했는데 많이 다 잊어버린대요. 네. 그래도 어떻게 하면 생각나요 조금. 네. 한국 학교 가서도 한국말 하면 막 시어놓고 메시르고 그랬어요. 우리말 몰래 했겠네요. 그랬지라고. 선생 있으면 한국말 못 하고. 그렇게 할머니는 한글을 못 배운 게 평생 한이 됐습니다. 막 첫날 가서 선생님이 지금 오늘 기분이 무슨 기분이에요? 그러더만 오늘이요 첫날 오면 좋댔기 그 마음이라고 즐거운 마음이란 게 왔다 참 그렇게 좋아요. 나오다 그러더만 84세 나이에도 가슴 뛰는 삶을 살고 계신 할머니. 갈게요 이제. 나오지 마세요. 그래요, 어머니. 대지에 꽃이 피듯 사람에게도 꽃이 핀다는 걸 할머님 덕분에 알게 됐는데요. 배석금 할머니. 한글 다 배우셨나 궁금해서라도 다시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사공에 밴 노래 가물거리면 눈물인가 목포의 서름. 이 시대의 아픔, 삶의 희로애락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목포시 유달동. 한동안 제 머릿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맛과 멋, 낭만이 살아 숨쉬는 예향의 고장, 목포시 유달동. 유쾌한 모녀가 봄철 우리의 입맛 확 돋워주겠죠? 피카소 할머니들의 진한 삶의 향기가 녹아든 그 언덕에서 마음의 평안 얻으시길요. 달리도에 가면 꼭 한번 불러보고픈 이름, 훈나와. 누구에게나 인생의 봄날은 있습니다.